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 정체성을 찾는 방법 등 많은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늪에 빠져 있어서 가끔 그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변화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좋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삶에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만 과거의 패턴이나 습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알고 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20년, 30년의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신생아일 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각적 경험과 본능적인 반응만 존재합니다. 신생아의 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기의 뇌의 약 25% 정도만 성인 뇌의 크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한 인지 기능과 자아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이 성숙해짐에 따라 자아 인식도 발달하게 됩니다. 생후 몇 개월이 지나 유아기가 되면 아이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되고 부모나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감정, 기쁨,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아기는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 가치, 역할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가 됩니다. 대개 청소년 후반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감정, 가치관, 목표 등을 탐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 사고의 발달 과정.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미술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며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가족, 친구, 학업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아평가도 함께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는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나 외부의 비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 경험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평가는 자기 비판적인 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라는 생각은 자아 개념을 더욱 왜곡시킵니다. 또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 평가는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비판적 사고의 확장은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록 타인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생각, 감정, 행동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은 의욕 저하나 실행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부족한 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둘째,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불편한 과거를 찾아보고 인정하기. 셋째,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의 결론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새기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의 과거 경험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셋째, 부정적인 감정 패턴의 해결 방법. 우리는 많은 시간을 외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환경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면서 반복적으로 형성된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자기 비판적 사고가 불안과 우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감정은 우리 인지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이는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일 때는 주변의 긍정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평소에는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려는 감정적인 습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부모, 친구, 동료, 상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생각과 감정이 압축된 무의식적 감정 패턴에 의해 계속해서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멋진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나는 이런 멋진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불안이나 무능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에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를 단순히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과거의 어떤 경험이 그 감정을 형성했는지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결핍과 욕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과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결핍과 욕구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결핍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과 감정이 압축되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관조하며 스스로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기 힘들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면 무료 워크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워크북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